거기다 포기하게 되고,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. 치주질이랑 구강 건조증, 치주라는데 치주에 균들 되게 많잖아요, 사실은. 그 균들을 없애주기 위해서,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균들 자체가 내 몸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장내 이제 유산균들이 많으니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. 말 그대로 이제 거기 책에 보면은 다 균주들 질환별로 딱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.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항상 대부분 한 70%, 80%를 차지한 게 LGG, BB12, LA5예요. 균주 중에서. 질환별로 좀씩 볼게요. 첫 번째 이제 비만. 비만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오늘부터 금식하고 뭐 식사량 줄이고 뭐 하겠다, 그거 좋아요. 근데 먼저는 장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단계별로 가는 게 좋습니다. 장을 해결하지 않고 암만 해봤자 결국은 효과가 없다. 전에 레몬 다이어트부터 해갖고 다양한 다이어트 나오잖아요.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들 자체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결국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, 재밌는 건 뭐냐면은 비만한 사람들은 비만균이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 20% 이상 많다고 돼 있대요. 그 비만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? 피리미쿠테스라고 하는 균주예요. 날씬균은 뭐냐? 박테리오데이스예요.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들은 저 균이 많고 비만한 사람은 이 균이 많대요.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국은 환경을 어떻게 바꾸냐? 바로 이 그 날씬균이 많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요. 그러면 그건 간단해요. 자기 식생활을 좀 채식으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유산균들을 충분히 먹으면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실제 이제 최근 연구 결과들이 보면은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학적인 구조만 조작해도 체중이 빠진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이에요. 그 식사량은 똑같아요. 근데 장내 환경만 조금 바꿔졌어요. 내 몸이 유산균을 먹든지 다오지간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은 환경을 만들어졌는데 살이 그냥 빠진다는 거예요. 그거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분해가 잘 되고 콜레스테롤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안 들어와서 그런 결과예요. 그게 이제 최근의 결과고, 그래서 유산균들에 의해서 비만한 사람들의 이 미생물적인 군집 조성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연구 결과, 이게 이제 256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산모를 대상으로 한 군은 유산균, 가장 대표적인 균이 LGG BB12예요. 이거를 주고 다른 군은 주지 않고 출산 후 비만 여부를 봤더니 유산균을 복용한 산모가 대조군에 비해서 이 그 중심성 센트럴 오베시티라고 하거든요. 이 중심을 통해서 이제 붓는 경우, 그 비만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게 훨씬 더 적었다. 근데 문제는 산모뿐만 아니라 애들도 똑같아요. 이 환경적인 게 그 장내 환경이 애들은 태아에서부터 그 몸속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유산균을 계속 잘 먹어준 애들은 결국은 장내 이런 환경들이 좋아져요. 그래서 나중에라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래서 유산균 보충이 도움이 된다고 이제 되어 있던 거고, 2011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. 그러니까 256명이면 대단한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임상 연구를 잘 안 하지만 외국은 좌우지간 어떤 거를 할 때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요거는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요. 이게 좀 인디케이터가 보이면 좋겠는데, 리뷰 아티클로에서 봐서 이제 특정 미생물이 체중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다양하게 이제 해봤어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균주들이 보면은 락토바실러스, 가세리, SBT 205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어려워요. 근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쉽게 보는 게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ATCC 53103이 LGG예요.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B12가 바로 BB12. 그래서 이 두 가지 균주가 비만이든 체중 증가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데이터가 2014년에 나왔고,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산. 이 지방산을 가급적이면 잘게 부수는 게 늘어나고 염증을 감소시킨대요. 장내 염증. 그래서 이 체중이 증가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변비. 변비는 사실은 현대인들은 변비가 대부분 생겨요. 사실은. 왜 그러냐?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생활 자체가 급박한 경우들이 너무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, 그래서 변비 심한 사람들은 약 먹다가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약으로 해결이 돼요. 그러다 어느 정도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.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? 장도 잘라버리잖아요.
거기까지 안 된 사람은 장루까지 달게 되고.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이제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와요.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수면, 운동, 영양. 말 그대로 잠을 잘 자고 운동하고 좋은 영양을 먹게 되면 해결이 된다. 그럼 그러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되냐?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. 근데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알게 모르게 나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, 그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. 그래서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을 던지면은 편해요. 그래서 말을 던지면 그 말 던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근데 말을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몸이 결국은 나빠져요.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결국은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. 그렇다고 뭐 저쪽에서 말을 걸었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고 화내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. 그럼 그 싸움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잠이 안 오는 거고. 근데 그게 참 각자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스트레스 방법을 찾는 사람만이 결국은 이겨내는데,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보면서 느낀 것 같은데, 저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평생 스트레스로 남는 거예요. 그리고 죽기 전에 풀려고 그래요. 이게 참 이상한 게 마음의 응어리라는 게 죽기 전에 풀 필요가 없거든요. 그때 풀면 훨씬 더 시간 소모도 안 되고 마음 편하는데, 사람들은 항상 그 응어리를 갖고 있다가 언제 복수하겠다 마음만 먹어요. 근데 결국은 하지도 못하죠.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내 몸만 나빠지는 거예요. 결국. 그래서 항상 응어리가 나오면은 그때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그때 풀 때는 쉽게 해결이 돼요. 근데 그거를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풀 때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옵니다. 그리고 그게 이제 잘못하면 폭력이 되고, 뭐 요번에 이제 군산 사건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화재가 일어났잖아요.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뭐 고섬유 식사요법, 행동요법, 약물요법, 유산균 이렇게 나왔는데, 우리가 그 복식호흡만 자주 해도 변비를 많이 막아줘요. 그리고 장일에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장일에도 자주 만져주게 되면은 이게 연동 운동이 되기 때문에 좋아져요.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했냐? 변비 있는 분들은 잘 안 해요. 뭐 했던 분이 있으면 다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.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장은 처음에는 약으로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센 약이 필요해요. 그리고 그러다 보면 더 어느 세다 보면은 정말 어느면 진짜 장이 안 움직여 버려요. 그래갖고 이제 그 변비 장을 자르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잖아요. 그게 결국은 그렇습니다. 유산균 복용은 사실은 장내 환경을 좋게 해서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, 독소를 생성을 감소시켜서 체내에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. 그래서 옛날부터 이미 벌써 1920년대, 30년대부터 이 유산균주를 그 소아나 성인의 변비 치료에 많이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BB12가 특히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성 변비를 가진 27명의 이제 소아에게 유산균을 주고 안 주고 비교했더니 유산균을 줬던 사람들이 장 운동이 좋고 변이 덜 단단하고 변비 해결에 더욱더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. 그 카페에 어떤 글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유산균을 암만 먹었는데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되더라. 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. 뭐 그런 게 있는데, 방법은 그 유산균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. 심한 경우들은. 본인 스스로가 다른 거를 해결했냐가 먼저예요. 다른 거를 해결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만약 유산균의 문제라면 유산균을 바꾸면 되죠.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섬유질 섭취라든지 이런 것,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유산균을 했을 때 상승 효과를 나타내요.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유산균 먹으면 해결할 줄 알고 먹었는데 변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? 뭐 이렇게 하는데, 그거는 결국은 어떤 거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. 말 그대로 내 생활 습관, 내 변화와 더불어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거죠. 209명의 그 노인에게 이제 유산균을 줬더니 결국은 이 기능들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들입니다. 변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애들하고 결국은 나이 들게 되면은, 나이 들면은 왜 변비가 잘 오냐? 똑같아요. 노화의 과정이에요. 결국은 장내 그 세포들도 약해져요.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떨어지고 그 음식들이 결국은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잘 올 수밖에 없어요.
그리고 관략근의 힘도 없고 뭐 다양하게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내 환경도 유해균으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유산균들이 정말 그 효과가 도움이 될 수 있고, 그것도 안 되면 뭐 다른 것들도 병행하는 게 좋죠. 설사라는 경우는 결국은 설사에 의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탈수예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세균성 감염이 아닌 이상은 뭐 지사제라든지 유산균을 주는 게 좋고, 세균성 감염이 있는 경우는 항생제를 꼭 반드시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유산균을 통해서 장내 그 환경을 좋게 유해균이 설사를 하게는 유해균이 늘어나거든요. 그때 유산균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.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세균성 혹시 감염이 돼서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열이 펄펄 나면서 설사 착착착 하는 경우. 그럴 때 이제 잘못된 유산균주들,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유산균 중에서 락토바실루스와 비피더스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그 외에 다른 유산균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들어가서 문제를 시킬 수 있는 균주들이 있습니다.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는, 그런 균주들은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이제 먹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보통 그런 균주들 어디 있냐면은 많이 그 균주 여러 개 넣는 균주들이 있어요. 뭐 10종, 20종 이렇게 넣는 균주. 거기에 보면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말고 S로 뭐 시작되는 균주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고,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제 피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설사할 때는 이런 균주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. 연구 결과 123명의 이제 애들한테 한 군은 LGG를 주고 한 군은 주지 않고 경과 관찰을 했더니 LGG를 줬던 군이 설사 기간을 단축시키고, 그리고 이제 효과가 더 좋더라. 특히 로타바이러스에 효과가 좋더라는 거를 이제 97년도에 논문으로 이제 소아과 학회지에 실린 자료들이고요. 그리고 여행자 설사. 요새 여행 많이 가죠, 사실은.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. 그리고 그 여행처럼 재밌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보상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.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고. 근데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물을 갈아 먹다, 뭐 음식을 잘 먹다 보면 설사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럴 때 이제 820명의 터키 여행자를 대상으로 이제 한 군은 LGG를 주고 한 군은 주지 않았다. 그랬더니 LGG를 줬던 군이 주지 않은 군에 비해서 설사를 포함한 다양한 증상을 감소시켰다는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동남아를 가게 되면은 꼭 이런 여행자 설사 이외에도 뭐 아메바라든지 뭐 다른 다양한 또 설사가 이질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 갖고 혹시라도 그런 지역에 갈 때는 항생제를 갖고 가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조금이라도 설사가 이상한 설사를 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예방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렇고 그냥 잘못해 갖고 그냥 약이 없이 그냥 있다 보면은 설사만 촥촥촥 하다가 잘못해 갖고 정말 탈수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왜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생기냐?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적응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이제 면역을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. 면역을 얘기할 때는 항상 체온이 좋게 유지하는 게 좋고, 그럴 때 면역력이 좋다. 그러면은 에스키모인들, 추운 지방, 아니면 아프리카처럼 너무 더운 지방 사람들은 면역력이 어떠냐? 그 사람 날씨가 춥고 너무 더울 때 우리나라는 면역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요, 오히려.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. 그거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설사 특히 이제 동남아가 제일 많아요, 사실은. 장티부터 해갖고 이질부터 하고 다양한 병이 올 수가 있는데, 그 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그 환경에 이미 적응이 됐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고, 우리는 그런데 잘못 가서 물만 잘못 먹게 되면 설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.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자기에게 맞는 걸 준비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